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뉴욕지사가 2016 한국농식품 수출 토론회를 어제 개최했습니다. 권재한 농무관과 AT센터 측은 한국 농식품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보연 기자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 대미 수출액 7억 200만 불 시대를 맞아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가 공동으로 수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현지 바이어들, 업체들 수출에 겪는 어려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농식품이 더욱 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현재 수출 지원 사업은 수출 유망 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 해외 공동 물류센터를 통한 시장 개척 지원, 우수 바이어 연결 지원 등인데 내년엔 여기에 벤더들의 전문 박람회를 더해 미국 전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미국 내에서 어떤 현지 바이어들과의 만남, 또 현지 바이어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행사랄지, 또 한국 식품을 현지인들이 일단 체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 행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AT센터는 한국 농식품 수출 기업들에게 현지 규정에 맞는 레이블 제작과 등록 지원, 통관사, 관세사, 컨설팅사 등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현지화 사업 역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박병렬 관세사의 식품 현대화법 주제 발표에 이어 이윤희 주미대사관 검역관의 한미 검역 협상 진행 사항에 대한 강연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토론회에는 미주 한식 세계화 협의회 회원 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해 수출 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사랑의 집이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전모세 원장은 노숙인 숙소 등 다목적 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을 위해 후원의 밤을 준비했다며 많은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주위를 돌아보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벌써 7년째 뉴욕 일원 노숙인들을 돌보고 재활을 도와왔던 사랑의 집이 제4회 사랑의 집 후원의 밤을 다음 달 6일 플러싱 제1교회에서 열 계획을 밝히며 동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또 찾아와요. 사랑의 집에를 찾아오는데 사실로 돌려보내는 게 내 가슴이 아파요. 사실로. 각종이 오도 갈 데 없는 사람이 왔는데 들어와서 누울 자리가 없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전모세 원장은 10만 달러가량 소요되는 노숙인 숙소 매입 금액을 현재까지 모금된 2만 달러에 지속적인 모금을 통한 재원을 더해 예산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난 세월 전 원장과 함께 노숙인들을 도와왔던 전성희 사모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노숙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기뻤다며 소회를 전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어려웠던 그 부분에서 그 어두운 부분에서 밝은 얼굴로 바뀔 때 진짜 너무 보람 있고 감사해요. 네. 이번 후원의 밤에는 엘림 크리스천 밴드와 소프라노 서혜영, 테너 이충훈 등 클래식 연주자들과 브라스 밴드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시 스쿨버스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뉴욕시 약 600개 초등학교의 850명 운전기사들이 파업에 나서 최대 10,000명의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통학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7일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퀸즈와 브루클린, 스테이튼-아일랜드의 팀스터스 로컬 553은 26일 찬성 85%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사측이 노조와의 재계약 과정에서 5일의 유급 공휴일을 폐지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률도 높이는 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 노조원들은 대부분의 통학버스 운전기사들은 최저임금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분담률이 높아지면 부담할 여력이 없다며 우리도 파업을 원하지 않지만 현재 임금으로는 계속해서 근무할 수도 생활을 이어갈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파업에 나서는 운전기사들은 약 850명으로
퀸즈와 브루클린, 스태튼아일랜드 등에 소재한 600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전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27일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 교육국은 노조의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백업 플랜이 있기 때문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민승기 씨의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한 민사소송을 함께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탄 검찰이 민 씨에 대한 형사 고발건 수사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27일 민승기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 검사를 면담한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에 따르면 검찰은 한인회관 99년 장기 리스 계약에 대해 민 씨가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수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건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파악 중이라는 수사 상황을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또 검찰이 일단 뉴욕주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도 했다며 형사 고발건 수사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민 씨와 측근에 대한 민사소송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검찰과의 미팅을 가진 결과 형사 고발건에 대한 수사 결론을 얻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형사 고발건과 병행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한인회는 곧바로 다음 주 중 민사소송을 제기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으로 빠르면 다음 달 중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해외 진출을 꿈꾸는 차세대 셰프들에게 좋은 기회가 제공됩니다. 맨하탄 한식당들이 한국의 조리학과 학생들에게 실습과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주 한인 요리사 협회가 최근 뉴욕을 방문한 한국 목포 과학대 관계자들과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차세대 한인 셰프 양성과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 진출을 꿈꾸는 차세대 셰프를 뉴욕에서 양성하고 이를 통해 한식 개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맨하탄 한식당들이 참여하면서 목포 과학대 조리학과 학생들은 내년부터 맨하탄 한식당에서 제공하는 해외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해외 실습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현재 MOU를 체결한 목포 과학대 재학생들과 졸업생 대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셰프들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지원도 늘고 있어 참여 대학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인요리사협회의 조은정 사무총장의 설명입니다. 또 한국 셰프들은 뉴욕에서 열리는 각종 한식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조 사무총장은 한국의 깊은 장맛을 살리면서도 세련미를 가미한 한식 개발을 위해서는 현지 한인 셰프와 한국 셰프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지방정부 차원 자체 신분증 발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계좌를 열거나 정부 제공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뉴저지 엘리자베스 시의회가 시정부 신분증 발급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상정했습니다. 시정부는 다음 달 이를 최종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뉴저지인의 지방정부들의 자체 신분증 발급은 지난 2015년 8월 뉴악을 시작으로 로젤, 퍼센보이, 도버 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한인 주민이 많이 사는 북부 뉴저지 버겐 카운티 타운들 중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시정부 신분증은 뉴욕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처럼 얼굴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거주자 신분 증명을 위한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14살 이상 주민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신분 증명 서류를 소지하기 어려운 이민자나 홈레스 등이 은행 계좌를 열거나 정부 제공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정부는 신분증은 경찰 단속대, 신분 확인용으로 쓸 수 있고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며 지역 비즈니스 업체들과 연계해 신분증 소지자 대상 할인 혜택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내 노숙자 쉘터의 아동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반 이상이 위급 상황에 대처할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은 27일 노숙자 쉘터 내 설치된 차일드 케어 센터를 조사한 결과 직원 대부분이 범죄 기록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설 안전에 있어서도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뉴욕시 노숙자 쉘터 43곳을 조사한 결과 차일드 케어 센터 직원의 82%가 채용 전후 범죄 이력을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또 41%에서 소화 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소화기가 아예 없는 것도 18%나 됐습니다. 비상문이 잠겨 있는 곳은 9%로 나타났습니다. 43곳 중 절반 가까이에서 위급 상황 발생 때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5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카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현재 노숙자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뉴욕시에서 노숙자 쉘터 내 차일드 케어 센터에 아이를 맡기는 가정은 2007년 7천여 가구에서 올해 12,828가구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전에 비해 68%가 증가한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지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난 2006년에 비해 63%가 인상돼 직장인들의 부담이 배로 커진 것입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원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이 커지면서 가계 부담도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헬스케어 관련 연구기관 커먼웰스 펀드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들의 지난해 건강보험료 지출은 가구 소득의 10.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0년의 8.4%에 비해 1.7%포인트, 2006년의 6.5%에 비해 4.6%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뉴욕주의 경우 지난 2006년 소득의 6.1%였던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지출은 2010년 7.6%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9%로 뛰었습니다. 뉴욕의 건강보험료는 가족 플랜 기준 2006년 12,075달러에서 2015년 19,630달러로 63%가 올랐습니다. 직장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2,620달러에서 5,190달러로 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뉴저지도 건강보험료 지출이 2006년에는 소득의 5%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9.1%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 역시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가족 건강보험료는 49% 올랐으며 직장인 부담은 65%가 늘었습니다. 킬러 클라운으로 불리는 광대에 대한 공포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할로윈을 앞두고 여러 주들이 광대 분장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웨스트 밀포드와 몽클레어, 콜로라도의 덴버, 커네티컷의 뉴헤이븐, 펜실베니아의 베슬리햄 등의 학교에서 광대 분장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여름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 광대가 어린 학생들을 숲속으로 유인한다는 괴담이 시작됐습니다. 이어 플로리다와 켄터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콜로라도, 뉴욕에서까지 광대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웨스트 밀퍼드 경찰서장은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고 아이들에게 편안한 축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광대 분장, 마스크, 페이스 페인팅뿐 아니라 빨간색 가짜 코를 다는 것까지 전부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시시피 캠퍼 카운티는 다음 달 1일 공공장소에서 광대 분장을 하거나 가면을 착용하는 이들에게 벌금 $150를 물리는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주 경찰은 할로윈데이 당일인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뉴욕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은 물론 무면허 운전, 운전 중 셀폰 통화, 차량 미등록 등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미 자선단체들이 양국의 소외계층과 복지 향상을 위한 글로벌 자선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국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미국의 비영리 모금단체 유나이티드 웨이 LA 지부는 오늘 LA 다운타운에서 글로벌 자선 캠페인 원 하트 투 러브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자선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미 양국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자선 기금을 마련한 뒤 통일을 비롯한 불우이웃, 주택 마련 등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측은 캠페인에서 모인 기금은 50대 50으로 나뉘어 한미 양국으로 고르게 분배되며 기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 국제자문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구글 알파고의 대결로 바둑이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도 바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바둑을 알리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바둑 동호인들로 꽉 찬 대국장. 한 수 한 수 심혈을 기울여 바둑을 두는 참가자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I lost the first game and I won the second one, and I was happy to win, but I don't know what will happen. I love it. 그동안 동아시아권의 전유물로 알려진 바둑은 최근 체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대표적 두뇌 스포츠로 각광을 받으며 미국에서 각종 토너먼트 대회가 개최되는 등 저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Playing in a tournament face to face with other players is different than playing online or studying in a book or playing against a family member. It feels a little bit like a purer struggle. 특히 지난 이세돌 구단과 구글 알파고의 대결은 침체기를 맞았던 바둑계에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바둑에 대한 전례 없는 세계적 관심은 한국 바둑계에도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회도 많이 후원하고 많이 개최하고 이렇게 하는 바둑도 많이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한국 바둑을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추산되고 있는 바둑 인구는 5천만 명. 바둑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진 가운데 한국 바둑의 보급은 글로벌 문화교류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고양이를 위해 작곡된 클래식 음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양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이 밖에 화제의 장면들 보시죠. 런던의 한 카페에서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관객은 사람이 아닌 고양이들. 연주자가 첼로를 켜기 시작하자 고양이들은 바짝 다가가 악기 냄새를 맡거나 음악에 심취한 듯 얌전히 앉아있기도 합니다. 이 음악은 연주자가 직접 작곡한 고양이를 위한 음악. 기존의 클래식과 별반 다를 게 없이 들리지만 고양이의 흥미를 끌만한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작곡했다고 합니다. It all started really with a theory of how music affects human emotions. We decided to write for something that people had more of, and cats were the first choice. 이 음악은 고양이에게 정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클래식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의 브란성. 이른바 드라큘라 성으로 불리는 이 성은 관광객들로 늘 북적입니다. We came here because we just love Halloween. So what drew us to Romania was Transylvania. We wanted to see Dracula's castle and just experience the whole Dracula. 올해 특히 더 관광객들이 몰린 이유는 70년 만에 드라큘라 성에서 숙박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You'll be able to sleep in a real coffin. You won't eat any garlic. You won't touch any silver. You won't look into any mirrors. So you will live the life as if it was Count Dracula. 하지만 숙박의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2사람뿐. 드라큘라 백작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재치 있게 쓴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평양의 한 동물원에 담배 피우는 침팬지가 등장했습니다. 진달래라는 예쁜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암컷 침팬지는 하루 담배 한 갑 정도를 피우는 골초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남이 버린 꽁초를 주워 자신의 담배에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동물원 측은 침팬지가 담배 연기를 흡입하지 않고 내뿜기만 한다고 해명했지만
영상이 공개된 후 동물 학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뉴스가 한창인 스튜디오에 웬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책상 위로 머리를 삐죽 내밉니다. 곧 책상 위로 올라와 뻔뻔하게 돌아다니다가 아예 노트북에 자리를 잡고 앉기까지 합니다. Birinci bölümün bitmesine yakın, tam ikinci bölüme geçiş sırasında sürpriz bir konuk az önce dediğin gibi kedi stüdyoya giriyor. Daha sonra sandalye ve sonra masa derken ekrana kediyi 느닷없이 방송에 나타나 웃음을 선사한 새끼 고양이는 방송국 직원에게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3억 달러 상당의 돈을 뜯어낸 일당 52명이 무더기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27일 뉴저지와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에서 활동한 용의자 20명과 인도에서 활동한 32명 등 52명을 사기 등 61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민자들이나 노약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체납된 세금을 적게는 4,000달러에서 많게는 3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수법을 통해 돈을 갈취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150만 달러를 투입해 비전 제로 중의 하나로 황혼과 어둠 정책을 시행합니다. 뉴욕시 분석에 따르면 가을과 겨울 퇴근 시간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보행자가 여름보다 3배 정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야가 일몰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황혼과 어둠 정책 캠페인은 라디오, TV 광고, 버스 사인, 빌보드 등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경고하게 됩니다.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조깅하는 여성의 43%가 성희롱을 경험해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깅 중 성희롱을 경험해봤다고 응답한 여성의 절반 이상은 30세 이하의 젊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올해 전국적으로 조깅하는 젊은 여성을 겨냥한 성범죄와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성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반 한인 남학생이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애틀란타 에모리대는 26일 이메일 성명을 발표하고 졸업반에 재학 중이던 21살 데이빗 김 군이 에모리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지난 22일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에 바람도 약간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리겠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간간히 흐리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